왜 그래 근데? 누가요? 누구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지금? 대통령이 왜 그러냐? 7월 네네. 13일로 기록에 국방장관 꼭 갈린다. 우리 아. 사람을 추천하고 있다 이랬거든요. 실제로는 9월 말에 교체되거든요. 그리고 개각 시즌도 아니에요. 그런데 7월 13일 날 벌써 알아요. 자, 이거 한 건은 우연히 맞췄다 치자고. 예. 군사 전문가인 저로서도 네. 생각하기가 참 힘든 그 예지력이다. 이종호 씨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내년에 사성장군 나올 거고 우리 사. 임성근 사단장이 사성장군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 최초 발언이 작년 8월경입니다. 그런데 올해 4월이 되자 진짜 발표를 하네. 이렇게 발표하리라고는 전 정말 예상 못했어요. 공공연하게 그것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가능하게끔 만든 분위기가 있었어요. 여사님하고 상당한 소통을 하는 관계다라고 이거 하는 싫어. 심증이 네. 아주 강합니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1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어제 많이들 기다리셨죠? 네, 어제 방송에 제 댓글을 좀 봤습니다. 역시 뭐 정프로 아니면 도저히 뭐 이 방송에 있을 수 없다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여러분의 의리, 저와의 끈끈한 관계, 이것은 뭐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아주 탄탄한 그런 한미 동맹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자, 오늘은 최고의 게스트들과 그래서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의미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은 뭐 향수 냄새가 납니다. 이발도 좀 하고. 네, 깔끔해지셨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도 자리해 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신환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뭐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괜찮아요? 예, 뭐 아, 꿋꿋하게. 아 네. 오늘 뭐 그럼 좀 이렇게 저희가 우리 최 기자가 또 굉장히 또 하시하게 아주 예. 가혹한 질문들을 많이 드리는 분이거든요. 장르만 여의도 워낙 유명해요. 예. 네. 예전에 한번 나왔다 제가 곤혹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아, 그럼 뭐 됐네요. 좋은 인상은 아닙니다. 그럼 됐습니다. 뭐 다 네. 알고 오셨으니까 우리 최은경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즐거워 보이시던데요. 지금 무슨 소리야? 이런 반응이 있어서 간단히 아, 말씀드리면 설명드려야지. 어제 이제 장르만 여의도하고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하고 그렇죠, 앵커를 그렇죠. 바꿨어요. 네. 진행자를. 아 진짜? 하루. 그래서 박재홍 앵커 여기 와서 진행을 네. 했고 오. 저녁에 이제 정영진 진행 그 프로님이 저녁 네. 방송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판 승부 봤습니다. 그래서. 정영진 빠. 예. 그럼요. 저기 왜 어떤 사회자를 따라서. 어떤 이유로? 그냥 이제 요즘 재밌는 일 별로 없으니까 이벤트에? 네네네. 아니, 그냥이라기보다는 서로 이제 좀 구독자 좀 늘려보자. 뭐 이런 전략이 좀 결과적으로 그래서 구독자 늘었어요? 한 어디 700명 어느 쪽이 더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숫자 우리가 찾아서 조금 뺏긴 것 같은 느낌 좀 빠지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뭐 어제 그런 이벤트가 있었고요. 오늘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또 즐거운 날, 즐거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75주년 정상회의를 찾아가셨습니다. 네. 네, 이제 워싱턴 DC에 지금 열리고 있는데 거기 가기 전 하와이 호놀룰루에 들르셨어요. 아주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나가셔서 즐거운 소식이라는 건 아니고 그런 이제 순방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예. 외교. 네,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네. 찾아서 여기 꼭 가야 되는 곳인가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한국 정상이 인태 사령부를 찾은 것은 29년 만이다라고 음흠. 대통령이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29년 만에. 네, 윤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와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음흠. 비판을 했고요. 네. 그리고 한미 동맹을 더 이제 강조를 하면서 네.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29년 만에 인태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엄중한 국제 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 철통 같은 한미 동맹과 우리의 연합 방위 태세를 확고히 다지기 위한 것이다. 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요건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한번 좀 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쎄 뭐 별로 중요한 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평가하기는 하는 것 왜 같지만은 그래요 또? 인태 그러나 사령관 같은 사령부 잘 같잖아요. 가셨다. 뭐 29년 만에 뭐 네. 이상가족 뭐 고향 방문합니까? 뭐 그렇게 때 얘기하실 건 아니고 네. 그냥 뭐 동맹이 중요해서. 네, 그리고 또 저기 그 한국전 참전 용사들 그 묘지가 있어요. 네. 거기 헌화하신 건 아주 잘하신 거죠. 하와이에. 예, 거기가 참 네. 묘지가 분화구에 만들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아주 특이해요 지형이. 거기가 묘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아,
검은 분화구가 분화구인데 쭉 있는데 묘지가 예, 조성돼 있어요. 그게 공교롭게도 묘지로서 또 만들어 놓으니까 예, 굉장히 아주 좀 엄숙한 근데 분위기를 자아내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29년 만에 가셨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네. 29년간 다른 대통령들은 왜 안 갔을까? 그 정도 그럴 수도 전략적 가치가 없는 곳이에요. 어. 그러니까 가려면은 이거는 네. 왜냐면 전략적 그- 가치는 있어요. 아유 뭐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 대한민국 대통령이 50년 만에 처음 네. 필리핀의 클라크 미 공공기지를 갔다. 그런 거야. 내가 볼 때 아, 이거는 한미 군사 동맹을 위해서 인태 사령부를 갈 건 아니고 매우 중요한 자리는 워싱턴 아니었다. 가서 네. 워싱턴의 안보 전문가들하고 네. 깊은 대화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굳이 왜 그 귀중한 시간을 쪼개서 하와이까지 가셨어야 됐을까요? 경치가 좋잖아요. 경치가 좋아서 가기. 하와이는 나도 가고 싶다. 29년 만이면은 예. 그럼 어디 누구 그 이전엔 전두환 95년이면은 네, 가만 있죠. 김영삼 전 대통령 김영삼 네, 대통령 맞습니다. 때입니다. 아, 네. 그런가요? 예, 95년도입니다. 김영삼 전두환. 그 네. 인태사령부가 관할하는 그 국가가 42개 국가라고 네. 해요. 아,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지금 이제 곳이군요. 뭐 이제 러시아와 북한의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네. 이 북태평양 지역과 북대서양 지역과 우리 동북아 지역에 대한 안보 정세가 굉장히 심각하다, 네, 네, 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갔다고 보여지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예, 자리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관계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네. 그렇게 크게 홍보할 문제는 아니다. 그걸 이제 굳이 하와이에 갔다라는 것을 네.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네. 무슨 뭐 휴양지에 간 것처럼 이렇게들. 아하. 휴양지에 있는 군사기지를 가셨죠. 그러니까 인태사령부에 가서 우리 안보 정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자리다. 예, 요건 요 정도로 아시죠? 네. 너무 특별히 뭐 우리가- 비판할 비판할 대목은 아니에요. 아니, 그런 네. 비판 저도 뭐 비판할 생각 없어요. 네, 네, 네. 하여튼 뭐 잘 하고 오시기를 네, 바라겠고요. 그 이후에 네. 이제 그 나토 그 회원국인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와 릴레이 정상회담을 워싱턴 DC에서 했고 한일 정상회담 11번째 양자 회담도 가졌는데요. 거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최근 러시아 북 밀착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보여주고 네.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진짜 중요한 뉴스를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의혹. 네. 여기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 이종호 씨가 굉장한 역할을 한 것처럼 스스로 뭐 얘기를 했고 본인 또 아니라고 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이제 카톡 내용들 뭐 통한 내용 녹취록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네. 여기 이제 새로운 국면을 좀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네.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됐던 인물이 이모 씨잖아요. 네. 지금 그 멋쟁 해병의 카톡방에 있는 네.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이 사람이 VIP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라고 주장한 주변에 자랑한 그 취재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된 네. 상황이죠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임 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B 씨에게 전화가 왔더라. 그래서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에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네. 한 내용 등이 담겨 있었고 네. 공수처도 이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이제 실제 구명 로비가 있었던 건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대한 이제 관련자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음. 실제 이 얘기를 했던 그 주가 조작 주범이었던 이모 씨가 그 B 씨 청와대 경호처에 있던 B 씨가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임성근이 사표 내겠다고 했다라고 한 이야기를 나는 그 들은 이야기를 통화 상대자인 이 변호사, 이 공개한 변호사에게 네. 전원으로 얘기를 한 거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말이 내가 했다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혹시? 내가라는 주어가 명확히 들어가 네. 있죠. 네, 예, 그리고 한 지금의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죠. 네, 지금의 주장은 전원을 내가 그냥 한 거다, 전달한 거다. 내가 빙의해서. 네, 빙의. 들은 이야기를 이제 네. 그렇게 있는 것처럼 했다라는 거랑,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VIP가 나오잖아요. 음. 그 VIP는 우리 해병대 아니냐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뜻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했습니다. VIP에게 얘기했다는 거는 VIP가 김계환 김계환이었다. 사령관이다. 네. 그리고 김 여사와 연락한 건 10여 년 전이고 현재는 번호를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상태고요. 네. 대통령실은 요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을 할 방침이다. 일단 뭐 전원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보낸 문자 메시지 보고 내가 읽었는데 그게 마치 내 이야기처럼 오인됐다는 이야기에 뭐 우리 김종대 의원이나 아니면 의원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테니 우리 한번 오신환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우리 네. 오신환 의원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저 녹취록 파일에 나오는 그 VIP 언급은 뭐 그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뭐 대통령 혹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신환 그, 의원이 예, 보시더라도 예, 그 본인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 네. 나오는 그 A 변호사도 그 녹취를 실제 제보했다는 그 A 변호사도 VIP 언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별 4개를 달게 해준다든지 뭐 네. 이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대통령이다. 별 3개의 그 해병대 사령관은 아니죠. 아니고.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게 이제 임성근 사단장을 콕 집어서 뺐다라고 하는 것에 맞춰서 그러면은 대통령과의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네. 그 중간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라고 하는 네. 지금 그 여기서 나오는 지금 이종호 씨, 음. 예, 그거와 연결고리를 찾다 보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와 통해서 이제 대통령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 골프 모임을 주도했던 그 단톡방 멋쟁이 또 해병. 예 그리고 지금 녹취 파일 이게 네. 작년 8월 9일과 올해 3월 4일 이 두 개 파일이거든요. 네. 근데 JTBC는 뭐 그 파일 전체를 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공수처가 그 지금 변호사 A 씨를 불러다가 이미 소환해서 조사를 네네네네. 했다고 하니까 네. 공수처도 확보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네. 이제 뭐 수사 내용 속에서 다 밝혀지겠죠. 이게 무슨 뭐 당연히 그 로비가 이루어졌다면 그 네. 흔적은 분명히 남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금방 밝힐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오신환 의원님이 보시더라도 VIP를 사령관으로 저 이야기하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네네. 뭐 대통령 혹은 뭐 여사 정도가 아마 VIP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이제 그 정도의 구명 로비를 실제로 했었는지는 아직 뭐 그렇죠. 확정되지 않으니 예. 그건 이제 조사를 좀 해봐야 이제 된다. 공개된 내용으로 봐서는 네. 임성근 사단장과 이종호 씨와 실제 모르는 사이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갖고는 제가 뭐 그것을 확정지어서 말씀하기 좀 이종호라는 어렵다. 사람이 막 뻥튀기처럼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네, 제가 네. 봐서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VIP 얘기는 뭐 오신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네, 얘기할 네, 필요는 네.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해명을 한다는 것은 네. 숨겨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아 사실은 내가 뻥쳤다. 내가 좀 있어 보이려고. 난 사실 아무 관계도 없는데 뻥하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건 사실인데 네. 내가 사실 뻥친 거다. 이러면 사실 끝나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근데 자꾸 해명이 바뀌거나 거짓말을 하는 건 아, 그렇게 뻥쳤다는 것만으로 해명이 안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뭐가 연결고리가 또 있는 거예요. 네, 제가 25년간 정치하면서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국회에서 다뤄보면 청문회 많이 해보셨잖아요. 거의 논리적으로 전혀 합당하지 않은 거짓말로 해명한 사람들은 되게 뭘 숨겨야 돼. 아, 그러면 뭐가 더 있는 거예요. 숨겨야 될 제가 볼 뭔가가 때 이 있는 사람이 완전히 뻥쟁이고 김건희 여사와 아무 관련도 없다 그러면 아 내가 좀 있는 척 좀 했어. 내가 뻥 좀 쳤어. 이러면 다시 끝날 거를 지금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고 뭐 이러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뭐 읽었다 뭐 이게 이런 경우는 아 이게 뭐가 있구나. 아, 거짓말 자꾸 거짓말 낳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그게 또 하나 남았다는 거고 두 가지인데 두 번째는 이분이 골프회동도 사실은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되어 있는 뭔가 모임을 추진했던 네, 것으로 네, 네. 보여지고요. 이번에 이 양반을 승진시키려고 했거나 혹은 이 양반에게 올 수 있는 사법적 피해를 막기 위한 로비를 하려고 했다 혹은 한다. 라는 얘기가 보면 계속해서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된 얘기들이 연속해서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건 한 건이면 이게 뭐 우연일 수 있는데 두 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야 이거는 뭐가 있다. 그리고 이 정도 큰 소리 칠 수 있으면 네. 듣는 사람들이 그렇듯 해야 되는데 네. 듣는 사람들이 그렇다 할 수 있는 근거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에 김건희 여사하고의 친분. 음. 이분이 그때는 대화를 안 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친분을 과시했거나 그 신분이 사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김건희 여사하고 옛날에도 친분이 있고 또 주식 관련된 관계 일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연결고리들이 지금 특검을 아직 안 했는데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 네. 제가 제 눈에는 야 이건 특검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그 7월 19일 최상병 사건이 있은 전과 후를 좀 나눠야 돼요. 골프 회동은 그 네. 이전의 문제고, 이전이죠. 네. 네. 그건 이제 시대 성사되지도 않았고, 네. 다만 지금 우상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프 회동을 통해서 이거를 골프 회동을 주선했던 임성근 사단장과 근무도 했고 알고 있었던 청와대 전 직원, 그 여기서는 지금 경호처 근무했던 B 씨, 네. 예, 그 사람이 이종호 씨를 소개해서 지금 뭐 사성 장군도 해병대에서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네, 해병대 네. 사령관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결시켜줘서 알면 네. 좋다.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이제 연관이 있으니까 네. 내가 뭐 그렇게 허세를 떨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도하려고 했었던 것으로는 의심이 돼요. 예. 근데 다만 최상병 사건 이후에 그 연결이 그 골프 회동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과연 최상병 사건에 대한 구명을 실제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대통령께 했느냐? 네. 이 부분은 지금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이거죠. 사람의 예. 그냥 녹취 정도로만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긴 그렇죠. 하죠. 아직. JTBC가 갖고 있는 그 파일을 네. 살라미처럼 이제 까다 보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저께까지 나온 그 내용으로 봐서는 네. 그걸 확정짓기는 근데 좀 이제 어렵다. 우리 야권에서는 사실 이런 게 좀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나고 나서 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폭우가 내려서 이 사실 민간인들 시신을 찾기 위한 일종의 대민 봉사 활동이잖아요. 네네네. 좋은 활동이란 말이에요. 예. 저도 군대 있을 때 뭐 오내기를 하도 갔고, 그러니까 좋은 일인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지시와 안전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불행하게 병사 한 명이 숨진 사건이잖아요. 그럼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면 될 문제인데 네. 제가 여러 번 이게 이상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아니 해병대 사단장이면 투스타인데 네. 왜 대통령까지 경로하면서 나서서 이렇게 네. 보호하려고 정권의 명운을 거나 이거는 뭐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임성근 사단장이 대통령하고 특수관계가 아니면 혹은 그 특수관계인 사람이 강하게 이걸 구명운동을 하지 않고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슨 투스타 보호하려고 집권 여당 총선까지 망칩니까? 그래서 제가 저렇게 할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아니 저도 여당을 해봤지만 네. 무슨 투스타 보호하려고 집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 특검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네네.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나왔구나. 이종호 씨 얘기 나오고 주가 조작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림이 맞춰졌어요. 그러면 네. 근거는 없지만 추론할 때는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해서 네. 처벌을 막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네. 혹은 대통령이 그런 간접 전화를 듣거나 네. 저는 상당한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고서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투스타 하나 보호하려고 네. 쓰리스타까지 혼내면서 국방장까지 혼내면서 이렇게 사단을 피울 리가 없어요. 그런 것이 저는 이제 강한 의심이었는데 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일련의 보도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상상력을 발동해 보면 네. 야 여기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네. 저는 이제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저도 이거 보면서 야, 투스타 사단장이 대통령 만약 이 정도로 구명을 했다면 뭐 친인척급 아니고서야 그렇게 가깝지 않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군다나 장관이 결재한 일을 네. 사단장 투스타를 구하려고 장관 결재를 바꾼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많이 참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뭐 두 분 얘기 들으니 재밌네요. 근데 이 관람객입니까? 이 녹취록의 어떤 네. 그 파워, 이 치명성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저는 그 이종호 씨의 네. 그 신공은 천공 스승을 능가한다. 무슨 얘기예요? 아니 너무 정확해요. 네? 너무 정확해요. 뭐가 어떤 저거? 측면이요? 예를 들어 이걸 보십시오. 작년 7월 네. 8월 녹취록에 네. 국방장 이거 7월 13일 7월 녹취록인데 13일 네네. 정확하게 네네. 7월 네네. 13일 녹취록에 그 국방장관 곧 갈린다. 네. 우리 아. 사람을 추천하고 있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국방장관이 9월 초에 처음으로 언론 보도가 교체 검토라고 나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는 9월 말에 교체되거든요. 인사를 미리 네. 알고 있다. 그리고 개각 시즌도 아니에요. 아. 그런데 7월 13일 날 벌써 알아요. 네. 자, 이거 한 건은 우연히 맞췄다 치자고. 예, 예. 네. 근데
군사 전문가인 저로서도 네. 생각하기가 참 힘든 네. 그 예지력이다. 거기에다가 저기 그 사성 장군이 해병대에서 나온다는 내용도 보면은 네, 7월 13일 예, 그 통화죠. 우리 뭐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아, 거예요. 해병대 육군, 해군, 공군은 사성 장군이 있는데 해병대는 사성 장군이 없죠. 지금 3스타가 최고입니다. 네. 예. 네. 그런데 이게 물론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는 합니다만 현 정부 임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봤던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합참 차장 자리를 최근에 대장으로 보직함으로써 네. 해병대가 이제 그 자리로 진출할 수 있다. 유일하게 진출할 자리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육군 대장이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해병대가 올라면 육군 대장 자리를 하나를 내놔야 돼요. 네.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연구 용역을 한다는 소리도 듣고 있고 다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하기가 어렵고 이거는 먼 훗날 희망사항이다 이랬는데 아니 이종호 씨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내년에 사성장군 나올 거고 우리 사성장군 임성근을 탄생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종호 씨가 임성근 사단장이 사성장군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 최초 발언이 작년 8월경입니다. 네. 7월 네네. 7월 8월이에요. 네. 그런데 올해 4월이 되자 진짜 발표를 하네. 아, 저기 해병대 사성장군을 2026년경에 네. 배출할 수 있도록 지금 저기 대통령실이 공개한 거예요. 이거를. 생각보다 실세네 이종호 씨. 아니 그래서 그 사성 장군 이게 그 부분은 네. 누구나 공공연하게 예측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했고 네. 대선 공약에서 4군 체제로 분할하고 사성 장군도 배출하겠다. 근데 4군 체제 분할은 사실 지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고 네. 다만 3스타를 4스타로 한 자리를 만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이제 과거에 이제 국방 전문가로서 김종재 의원님은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지금 체제에서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냥 TO를 예. 플러스 그러니까, 원 한다 그럼요. 이런 예. 식으로. 아, 이거 못할 그 건 아니에요. 의지가 네. 내년에 발표될 거라 그랬는데 그 내년에 발표가 나온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언론에 여러 번 그 아니, 보도가 나왔는데 있었어요. 예. 그 언론 보도를 잘 보시면은 네.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뭐 하면서 뭐 어디 토론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는 기사가 있고 시점 이 특정은 이야기는 못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예. 저기 97년에 김대중 대통령 그 선거 공약입니다. 아, 그러니까 해병대 사성 장군이 그때부터 근데 그걸 못했어요. 항상 있었던 왜 건데 못하냐면 이게 예. 잘 아시지만 항상 군의 이제 별자리에 TO가 있잖아요. 이렇게 정수. 예. 그럼 이걸 더 늘리기는 어렵고 예. 그 안에서 주고받아야 돼. 아. 지금 가뜩이나 지금 줄여가고 있었거든요. 아. 이 장성 숫자를 줄이고 있다고. 네. 그래서 군인들이 불만이 좀 있는데 아. 거기서 포스타를 하나를 해병대로 준다는 거는 나머지 군에서 보면 굉장히 이거 엄청난 자존심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그래서 사항이 김대중 때 말이죠. 못했어요. 4월에 그런데 육군 대장이 실제 합참 차장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현 정부에서 물 건너갔습니다. 네. 어려워졌어요. 가능하시죠. 아니 그러니까는 실제 이번엔 인사가 불가능해요. 과거형이래. 그래. 과거의 전문가하고 불가능하다고. 새로운 전문가들은 다르요. 과거에 못했던 거를 네. 지금에도 계속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못한 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는 그거를 과거에 못했으니까 지금도 못할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은 좀 아니, 맞지 근데 않다고 보고요. 이 사람이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있나요? 그 해병대 내에서 공공연하게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수건이었고 네. 그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그 공공연하게 그것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가능하게끔 만든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시점을 예측하는 거는 신공이죠. 이분이 예를 들어 무슨 장성 출신이나 아니면 뭐 대령 출신 뭐 이 정도만 돼도 뭐 그런가 할 수 있는데 뭐 그 병 출신이고 이렇게 병 되면 출신을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또 왜 그렇게 갑니까? 병 출신들 조금 우리 아들이 해병 1204기인데 1204기. 그러니까 저기 총선이 끝나고 예. 올해 4월 중순에 발표된 겁니다. 아. 대통령실이 공개한 거예요. 예. 네. 이거 국방부도 관여한 흔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본인 공약이라 좋다 이거예요. 네. 아니, 저도 이런 거 저도 법안을 발의한 사람인데 음. 해병대 사성장군 네네네. 인사법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대표 발의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한테도 수건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발표하리라고는 전 정말 아. 예상 못했어요. 그런데 이종호 씨는 내년이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해요. 예. 아.
그래서 굉장히 저로서도 범접 못할 신공이다. 아하, 부럽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네. 그 삼부 토건도 그래요. 네. 그 저 5월 13일 카톡방에 3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나와요. 아, 그런데 작년 9월에 3부 토건이라고 정확하게 녹취록에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가 이제 수직 상승해서 아하. 주가가 그 4배 저는 이 뛰었어요. 공익 신고자 말한 대로 네. 이 정도 되면 이 이종호 씨는 지금도 김건희 여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사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도저히 불가능하다. 민원도 얘기할 수 있고 예. 또 그 민원이 일부 대통령의 귀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개연성은 분명히 저는 좀 제가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뭐 주가 조작 자범이 뭐 거기 가서 뻥 쳤겠지 하다가 그런 생각도 하셨는데. 하면서 보면서 좀 느끼는 거는 여사님하고 상당한 소통을 하는 아, 관계다라고 이 하는 녹취록, 심증이 네.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런 얘기하면 고발하겠다고 이제 어제 대통령실이 저는 얘기를 고발을 예, 예. 당했어요 이미. 아, 그래요? 그런가요? 옛날에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공간 문제 때문에 아, 개 그래요? 끌고 갔다고 건으로 그랬다가 고발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조심하시고. 심증이 간다고 그랬지 뭐 내가. 아, 요 얘기를 하나 전달을 할게요, 정확하게. 이 지금 공익 제보자라고 하는 변호사 있잖아요. 네. 녹취록을 계속 제공하고 있는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를 설명할 때 이제 그 이종호 씨가 지금도 김건희 여사랑 연락이 되는 것처럼 계속 말을 해왔다. 다른 사람들 언급할 때 이제 인맥을 과시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말할 때는 수행원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예를 들어 어떤 일을 부탁하려면 누구누구에게 해야 한다라고 실명으로 말하면서 설명을 했고 네. 김 여사를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어느새 영부인이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했다. 그래서 본인이 제보를 이제 하게 됐다. 물론 이 사람 말을 우리가 뭐 다 믿을 수는 주장입니다. 아니, 없습니다만. 근데 변호사 A 씨에 대한 네. 신원이 네. 지금 뭐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지금 내용을 밝혔잖아요. 네, 네. 네. 이분이 다 내용들을 갖고 있을 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동안의 이분은 통화가 지금 자동 뭐 녹음된 게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네. 더군다나 지난 3월달에 그 뭐 우상호님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민주당이 공천 신청하고 경선에 뛰어들어서 네. 거기가 청년 전략 지역으로 지정된 그 3인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럼 네. 정치 제가 이게 뜻이 정치인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측의 인사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월 4일 날 녹취 파일은 제가 봐서는 뭔가 좀 의도가 있지 않냐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3월 7일 날 전략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네. 한복판에 경선에 지금 선거 바로 한 달 앞둔 그런 후보자의 신분으로 이런 부분들을 과연 뭐 순수하게 전화를 통화해가지고 그리고 이종호 씨가 얘기한 것처럼 변호사 A 씨랑은 뭐 이게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거든요. 네. 뭐 한 번 식사했다는 그런 자리 그 정도의 사이니까 이제 그분이 이 변호사 A 씨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뭔가 내용들. 예. 이야기를 좀 유도를 했거나 아니면 이거는 예.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것 그 같아요. 본인이 이거 갖고 있는 파일들을 다 이미 공수처나 언론에 네. 다 제보가 돼 있을 테니까 네. 그걸 보면은 다 알겠죠. 네. 그런데 이건 정말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것 네. 같아요. 그 이종호 씨 해명은 자기가 전화한 적 한 번도 없다. 다 그 A 씨 변호사가 한 거다. 근데 실제 20건이 넘는 녹취록 중에 이종호 씨가 전화한 게 훨씬 많습니다. 20건 넘는 통화 중에 예. 이종호 씨가 아니 그 녹취된 것만 20통. 그 중에 녹취가 공수처에 제출된. 네. 그런데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그다음에 밥 먹자고 주로 하면서 식사 자리에 가자고 한 것도 전부 이종호 씨예요. 이종호 씨는 이 아니 기록상 나와요. 왜 그랬을까? 그 기록 송수 보고 씨는 오신 거죠 지금. 아니 뭐 왜냐면 자꾸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통화 얘기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면 총선 때 깠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까는 것은 일단 정치적인 일정표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해병 선후배로 이렇게 있는데 그 이종호 씨의 말 중에서 네. 이 저기 김규현 죄송합니다. 이 A 변호사에 대해서 네, 변호사. 뭐 실명은 사실 네, 공개됐는데 네. 저기 굉장히 서운한 얘기를 한 가지 한 부분이 네. 빨간 당으로 갔으면 내가 도와줬을 건데 파란 당으로 가가지고 통화 내용 내가 중에. 도움을 주고 오지도 못한다 이러면서 그런 내용이 서운해하는 있어요. 얘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 그 변호사는 큰 실수를 했네. 뭐 빨간당으로 가지 않을 거기 실수요? 거기 갔으면 국회의원 됐을 거니. 아니, 이분의 도움으로. 아니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공천 신청을 그 뭐 서대문에 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서도 또 전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 저기 VIP가 당시 최해병의 네. 사건에 개입한 게 맞냐 그랬는데 거듭 확인을 해줘요 또 이종호 씨가. 그렇게 보면은 이분이 신분을 속인 것도 아니고 네. 민주당 공천 신청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작년에도
이종호 씨하고 이 변호사 A 씨 간에는 약간 의견 충돌도 보여요. 이 임성근 씨를 계속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이종호 씨와 달리 네. 그분은 도의적으로 사퇴했었어야 된다. 임성근 씨는. 의견을 이렇게 달리하는 하면서 거군요. 그러면서 자기 소신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은 변호인과 의뢰인 관계도 아니고 정치적 관계도 아니고 그냥 해병대 선후배 간의 대화예요. 그 이상의 어떤 의도를 우리가 자꾸 덮어 씌워서 네. 이걸 갖다가 다른 해석을 하려고 의심할 필요는 하면 없다. 제가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어떤 둘 간의 대화 내용에서는 그런 의도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제보를 했냐 그러면 해병대 선후배 간에 이 녹취된 내용보다는 만나서 한 얘기 거기에서 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얘기가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가지고 이건 본인이 박정원 대령 변호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거 좀 갖고 있기는 어렵지 않냐 하는데도 갖고 있다가 네. 권성동 의원의 그 논평이 기폭제가 됩니다. 거기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정원 네. 유착의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다 공익 제보로 내가 다 오픈을 하겠다. 이렇게 순서가 된 일부 거죠. 뭐 이름이 이제 공개된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뭐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원을 좀 보호를 해드려야 네, 네. 맞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건 좀 이상한 게 그 이종호 씨가 임성근 사단장과 별로 친분이 없으면 굳이 이 사람을 사표 못 내게 한다거나 혹은 구명을 한다거나 혹은 이 사람을 3스타 만들고 그 다음에 4스타까지 만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해병대니까. 아? 아하. 그냥 해병대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네. 이게 뭔가 되게 두 가지 아닙니까? 특별히 이분을 도와야 할 인간적 관계 혹은 뭐 개인적인 어떤 있다거나. 인연이 있거나 네. 또 그것과 동시에 충분히 자기가 그 일을 성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관계에 대한 확신 두 개가 같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추진을 못하죠. 네.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 이 사람을 너무 좋아만 한다 그러면 그분은 참 잘 돼야 될 분이야. 네. 이렇게만 얘기가 끝나든가. 근데 이분의 녹취록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임성근이라는 사람을 찍어서 이 사람을 잘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 네. 그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실제 그걸 성사시킬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잖아요. 제가 이 브로커들이나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첫 번째 목적인 경우는 되게 이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임성근 씨를 잘 되게 해서 얻을 이권은 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건 제가- 해병대로서 선후배로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니 제가 거겠지. 봐서는 그 이종호 씨가 실제로 구명 로비를 했다면 네. 그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했을 건데 네. 김건희 여사가 뭐 사적으로 전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최근에도 우리 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보면 진중권 씨랑도 했다 그러고 총선 끝나고 나서도 예, 했는데 예, 예. 이종호 씨랑 전화한 게 금방 나타나겠죠. 그러니까는 그 공수처가 이종호 씨 핸드폰 그 포렌식만 하면 금방 나올 일을 네. 너무 왜 이렇게- 빨리 이게 발표를 안 하고 뭐 빨리 안 하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무슨 언론에서 자꾸 조금씩 뭐 파일을 까듯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괜히 뭐 불필요한 의혹만 자꾸 제기하는 거고 일단 나온 내용으로 봐서 지금 김종대 의원님은 뭐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저는 뭐 제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본 내용만 봐서는 네. 이게 뭐 연관고리를 너무 거기에 맞춰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추측할 수는 있겠으나 네.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의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네. 저는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빨리 수사에 대한 발표를 하는 게 그래요. 빨리 마땅하다. 특검을 하는 게 좋겠어요. 네. 공수처가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네. 특검 봐야겠나요? 공수처도 네. 봐도 네. 안 돼. 아, 지난주 그래요? 얘기했지만 네. 특검이 훨씬 빨리 할 특검이 아, 빠르다. 공수처에 네. 그 피의자들이 보면은 벌써 그 깡통폰을 제출한 사람이 3명 나왔고 임성근 사단장 휴대폰 비번을 아직도 못 풀고 있습니다. 아이폰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아이폰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 휴대폰 같이 됐어요. 그랬는데 국회 나와서는 공수처 피의자이기 때문에 진술을 못 하겠다 그래요. 네. 근데 막상 공수처에 가면은 공교롭게도 핵심 피의자들 증거가 굉장히 차단돼 있거든요. 이것도 임성근 사단장 휴대폰도 스모킹 건입니다 원래. 네네네. 이렇게 의혹이 있다면 바로 확인해야 될 네. 휴대폰이에요. 그 압수수색한 게 1월입니다. 아직도 못 풀고 있어요. 안 풀려요. 근데 그러면은 특검은 풀 수 있어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네. 핵심 증인들이 공수처 수사에
협조적이라는 거. 네, 네. 물론 이걸 풀어내는 건 실력이겠지. 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공수처 가서는 또 다른 핑계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네. 국회 와서는 공수처 핑계로 제출을 안 합니다. 네. 이런 상태로 지금 장기간 이게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추세로 가면 이 정부 3년 내내 걸립니다. 아니 공수처는 그러니까- 의지가 부족한 거야 아니면 능력이 부족한 거야? 아니 검사 4명이 하는데 네. 그중에 이제 총괄해서 이걸 지휘하는 검사는 사부장 한 분이고 네. 나머지 3명의 검사가 서포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2명의 피의자를 동시에 그 조사할 능력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한 명 부르고 며칠 있다 또 부르고 원래 특검을 할 땐 동시에 6, 7명 네,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조사하다 현장에서 말이 안 맞으면 또 맞아요. 대질도 하고. 대질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지금 이 공수처는 그 공수처 내에서 한 개 부서가 하는 일이고 네. 증거가 너무 많이 인멸이 되고 그러니까 그 애로 사항도 있는 거죠.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기는 한데 여튼 뭐 우리 오신환 의원께서는 공수처 수사로도 충분히 지금 밝혀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빨리 그냥 하나하나 까지 말고 한 번에 다 그냥 공개하는 게 오히려 더 국민적 그러니까 의혹을 지금 뭐 해소하는 이종호 길이다. 씨와 네. 만약에 그 연결고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의 그 관계는 뭐 이종호 씨 핸드폰만 포렌식해도 금방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뭐 다른 것까지는 제가 그 뭐 계획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뭐 일단은 금방 되는 나타나죠. 것으로. 뭐. 아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전화를 자주 하니까. 네. 그 전화를 전화. 받아본 적이 없나 봐. 아 저는 전혀 몰라요. 아, 번호도 번호 아, 모르세요? 번호도 몰라요. 텔레그램도 안 번호를 열렸어요? 알려드려야지. 아. 권력에서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별로 먼저 없어요. 먼저 인사하셨어요. 열애가 되신 것 같네요. 아니, 아니 뭐 그건 진중권 교수는 또 어떻게 그 전화 통화를 하는 거야? 아 진중권 교수. 둘이 무슨 관계야? 아니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 교수의 방송 같은 거를 감명 깊게 좀 들으셨던 모양인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니, 되는 그런데 이제 네. 대선 후보 때부터 네. 자문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아 맞아요. 진중권 네. 교수한테 그래가지고 여러 그것도 차례 참 그거 특이해. 갖고, 예. 받을 수는 있죠 왜? 네. 여러 사람의 자문을 아니, 여러 받을 사람의 수는 자문을 있으니까 받을 수 다양한 있죠. 의견을 네. 듣고 진중권인데 아 그럼요. 네. 그 당시에 거기 넓구나. 예, 조국 백서 관련해서 뭐 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뭐 이야기하고 있었고 정의당 당원이었는데 그 당시. 아, 그거 그 탈당했어요. 나간 지 좀 됐어요. 네. 네. 예, 그 탈당했어요. 후에 탈당한 거 아니야? 그 후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네. 윤석열 후보도 진중권 교수 만나서 같이 폭넓게 대화를 했고. 그러네요. 예, 그럼요. 예. 네. 요즘은 왜 그래 근데? 누가요? 누구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지금? 대통령이 왜 그러냐? 그 직접 한번 대통령 지금 여쭤보시기 해외 나가 바랍니다. 아 네. 맞다. 아. 공군기지. 네. 아유, 군기지가 시간이 많이 있어. 지났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수처에서 빨리 하여튼 이종호 게. 씨에 대한 포렌식이라도 빨리 해서 그걸 좀 의혹을 네. 빨리 깔끔하게 좀 가자. 이게 이제 그럼요. 오시아는 네. 의원님의 얘기고 아무리 봐도 이 그림은 딱 그림이 보이는 상황이다. 특검으로 라는 게, 가자라고 우상호 하는데. 의원님의 얘기인 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또 뭐 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40만 넘었잖아요. 예. 이제 국회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여야가 아주 치열하게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추경호 원내대표 이야기를 하나 듣고 와서 네네.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 주십시오. 네. 네,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은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발의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국회 법사위 조사를 회부해야 탄핵 조사권이 발동이 된다. 네. 이제 국회법과 헌법에 의거하면 그렇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회의 의결 없이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네. 민주당은 탄핵 소추 촉구 청원은 소추 의결 절차와는 별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청원 심사를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탄핵 관련 절차가 아니라 국회법에 따른 국민 청원 절차에 의해서 90일 안에 우리가 답변을 내야 되니까 소관 상임위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탄핵을 할 만한지를 청문회 하는 것이다라고 서로 입장이 좀 갈리는 네. 상황입니다. 청원이 이만큼 많이 들어왔으니 어쨌든 이거 국회법에 따라서 이 청원에 관한 우리가 이제 심의를 좀 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 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근데 어쨌든 이건 탄핵과 관련된 것이라면 지금 여기서 뭐 무슨 청문회 이거 아니고 먼저 국회 표결하고 그 다음에 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게 이제 국민의힘 뜻이라는 거죠. 네, 네. 뭐가 맞는 겁니까, 근데 이거?
아니 그 탄핵을 저는 뭐 옛날에 탄핵을 제가 추진해서 네. 원내대표 아, 시절에 경험, 유경험 원내대표에 네. 이제 국회 네. 의결까지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탄핵을 위한 절차는 추경호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네. 근데 우리 국회법에 보면 그 해당 상임위에서 네. 상임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이슈든. 주로 정책 이슈나 네. 그 상임위 소관 사항이죠. 네. 그러니까 그건 상임위 의결로 가능하기 때문에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건 법사위 차원의 탄핵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우리 소관 업무에 관한 청문회다라고 주장하면 또 그렇게 법사위원들이 판단했다면 또 그것도 뭐 제가 볼 때 불법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그렇습니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거는 탄핵 절차는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탄핵 절차는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네. 저게 탄핵 절차인 것처럼 오인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이제 추경호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거죠. 탄핵이라는 이름을 걸어놓으면 그 자체가 탄핵 절차의 일부지. 이름을 그렇게 걸어놓고서 네. 그냥 상임위 차원의 그냥 일반적인 청문회다. 청문회처럼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법적인 논리로는 상임위는 상임위 차원의 소관 청문회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닌데 추경호 대표의 말씀은 탄핵이라고 걸었으면 그건 탄핵 절차지. 네. 그게 아닐 수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저거는 뭐 누구 말이 옳고 그름보다는 그냥 약간 해석하기 정치적 공방을 그냥 벌이는 것으로 이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사실 그 청문회라고 하는 게 국회법 65조의 한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네. 과거에 여기 두 분도 다 아시겠지만 저렇게 그냥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쪽 정당이 밀어붙인 사례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이게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출연하고 또 국회의장을 배출해서 네. 이 둘이 서로 맞붙잡고 계속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을 하게 되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과거에 제가 19, 20대 법사위에 있을 때도 이게 아시다시피 다 합의가 안 되면 네. 법률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청문회도뿐만이 아니라 탄핵이라는 거는 탄핵 소추에 대한 조항이 130조에 별도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상호 대표님 말씀처럼 그것이 탄핵의 절차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런 걸 떠나서 네. 이런 식의 한쪽 정당의 일방적인 독주에 대한 국회 운영 과연 이게 앞으로 민주당이 계속 다수당을 점할 수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그렇게 되고 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뭐 이 자유권에 대한 부분들 막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아무나 한쪽 정당이 복수하듯이 이제 향후에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끌려 나와서 뭐 이게 인민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을 선례를 남긴 것은 저는 굉장히 아니, 좀 근데 위험하다 이렇게 그거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뭐 당위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가야 될 바른 방향일 수도 있겠으나 네. 이제 그거는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장르만 여의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는 안 하고 그 관련 논의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럼 뭐 현실을 우리가 이제 직시를 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근데 법적인 문제라도 봐도 저는 이거는 탄핵 소추 조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네. 탄핵 절차가 아니다. 그럼 그걸로 끝날 것이냐? 네. 이게 법안을 발의한 후에 그 조사 권한들을 발동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청원에 대한 부분을 또 5만 명 이상 됐다고 그럼 청원 심사 소위가 늘 각 상임위에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운영한 적도 없어요. 소위에서 그걸 판단해서 네. 그걸 안건으로 올려서 네. 그것을 정부에 이송하거나 아니면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거나 뭐 이런 식의 조치는 했어도 네.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무슨 뭐 증인을 29명 한다고 하더라도 채택해서 그게 뭐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건 아닌 거죠. 뭐 그럴 수는 있겠으나 이제 저는 이제 저도 증인 채택을 했다고 뭐 해서 무조건 이게 나가야 된다고 보지는 그것도 않습니다. 아니다. 이제 과거에도 사실은 이제 과반수 의석을 보수 계열의 정당이 가진 적이 있었죠. 네. 그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운영하면 막 가서 몸싸움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무슨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오랫동안 그런 여러 가지 충돌을 통해서 남겨진 관례는 첫 번째는 일단 여야 합의를 시도하는 거예요. 네. 여야 합의를 시도하고 절충을 해서 합의로 국회를 통과시키는 게 맞죠. 그게 네. 법안이든 아니면 뭐 어떤 청문회든 네. 국정조사든. 근데 이제 선진화법을 만든 이후에는 그런 노력을 일정 기간 하다가 네. 도저히 일정 기간이 지나서 안 할 수 없을 때가 되면 표결하고 그때는 좀 다수파의 뜻을 그 따른다. 뜻을 따르는 뭐 따른다기보다는 다수파의 이 어떤 그 논리로 다수결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또 만들었어요. 네, 그것도 네, 여야 네, 합의로 네.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민주당이 절대적인 다수당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압력을 받아요. 우리를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국민들이 다수당 만들어주고 니들 또 노냐? 막 이런 압력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형태의
노력을 안 할 수는 없는 측면도 이해를 좀 해줘야 돼. 네. 그런데 네. 과정상 합의를 시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노력은 오랫동안 국회의 관례이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얘기해봤자 말 듣겠어 뭐 이런 생각은 해도 네. 국민이 보고 계시니까 네. 합의 시도를 위한 노력을 좀 일정 기간 하고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합의가 정 안 되니 공자님이신 것 같아요. 지금 잠깐만 근데 뉴스 신박한 그 네.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또 다른 대안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이 또 있잖아요. 그 대통령 탄핵 청원이 140만이 됐고 네. 반대 청원이 또 5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결과적으로 법사위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러면 반대 청원을 심사하기 위해서 또 청문회 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정청래 그 언제나 정시 출발하는 법사위원회 정청래 법사위원장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우리 청문회를 열 것이다. 아, 이렇게 그래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답네. 네. 뭐 아니, 모든 저는 일이 이제 이렇게 정청래 위원장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 제가 봐서는 뭐 원래 위험해요 원래. 정청래 포비아가 지금 원래 뭐 대학 다닐 때부터 위험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을 네. 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이거 관례가 돼서 네. 이게 보복의 보복을 통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국회 운영하면 저는 진짜 국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 이번만. 아, 요번만 그래요. 저도 이제 뭐 몇몇 뉴스 같은 게 영상으로 보면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정청래 위원장이 뭐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여당 의원들이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요 뭐 이렇게 운영을 그렇게 하시면요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게 아니고요. 저 운영을 자 반대 한 표 적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 그렇게 조롱하듯이 또 법사위원장이 바로 넘어가시더라고요. 농담하듯이 그 운영하는 게 그게 국회의 네. 권위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거죠. 제가 근데 봐서는 그렇게 안 했으면 근데 좋겠어요. 지금 이제 정말. 특수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예, 근데 거죠. 이제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그, 어려운 점이 있어요. 네 정의당 의원님이셨던 우리 김종대 의원님은 이런 그 양당의 그러니까 예. 저기 권위와 위신 관례 이런 거 다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음. 지금 여야 싸움의 본질은 네. 생존 투쟁이에요. 생존 생존 투쟁이라고. 상대방을 괴멸시키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아니면 퇴로나 우회로를 찾으면은 지지자들한테 완전히 박살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8, 9월 전국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뭐 저기 관례가 아니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국민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거부한 것도 관례는 아니고 허구한 날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관례는 아니에요. 네네. 지금 누가 관례를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뭐 관례 이거는 이런 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니다. 국회 관례, 입법, 뭐 저기 어떤 권위, 위신, 품격 다 좋은 말인데 네. 그건 이미 옛날에 없어졌습니다. 아 그럼 그냥 이렇게 그건 옛날에 보면 없어졌어요. 될까요? 언제? 지금은 법대로와 법대로가 본인이 국회를 떠난다 뭐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지금은 저 양쪽이 네. 생존 투쟁이라는 건 서로 안고 있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지금 저는 여당이 이렇게 대통령 탄핵 얘기를 쉽게 하는 것도 탄핵이라는 굉장히 단어가 많이 낯설어요. 나와요. 저기 뭐 저 특검법 내면 뭘 특검법이냐? 차라리 탄핵안을 내라. 이런 얘기. 탄핵하자는 거냐? 아니면 탄핵하자는 탄핵안을 거냐. 지금 민주당이 무슨 탄핵 중동딱처럼 그냥 아니, 검사 그런데 탄핵안도 최초로 이거는 내고 원래 여당의 금치거잖아. 내부에서 여당 후보들끼리 얘기할 때는. 야당이 아무리 네, 얘기해도 그 당시에 보면은 네. 여당에서 탄핵이란 단어 더 많이 나왔다고. 그 탄핵에 대한 심리적 그러니까 장벽을 좀 이게 낮추는 거 아닐까요? 계속 뭐가 얘기를 해서. 매사가 보면은 이거 탄핵하자는 거냐. 네. 바로 그냥 궁극적 결론으로 그냥 치닫거든요. 그건 여권 내에서조차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는 어떤 우회로나 퇴로가 하나씩 사라지고이면서 직진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죽는 판. 이런 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이 사람들을 물리치거나 아니면 내가 지거나 둘 더 중에 심하게 얘기하자면 네. 행정 독재와 입법 독재 정면 충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사실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이거 여야 합의로 탄핵이 된 거예요 사실상. 네네네. 그러니까 후유증이 없잖아요. 끝나고 나서도 일부 태극기 부대에 속하신 분들이 서운함을 표출하시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이 분명하면 여야 합의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많은데 지금은 그러고보다는 그냥 진영 대결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처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사꾸라로 몰리는 예, 그냥 수박으로 그렇습니다. 네. 난 내가 왕수박으로 몰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네. 수박이라는 게 이제 겉은 민주당이지만 네. 속은 한나라당이 국민의힘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제가 야 박근혜 탄핵을 한 내가 수박으로 몰리다니 이런 게 자기감이 생길 정도로 네. 그런 분들 여러 계세요.
아, 수박이요? 네. 그냥 여러 개 이게 억울한 분들 많이 문제는 계세요. 뭐냐면 네. 대화를 중시하고 타협을 얘기하면 네. 바로 수박으로 몰리는. 네. 그 국민의힘하고 무슨 타협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당원들 중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거는 대화와 타협을 할래도 상대 진영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대화와 타협을 얘기하면은 밀리고 죽는다 심지어는 이건 양당 사고가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지도 네. 아니 몰라. 근데 민주당이 지금 22대 총선을 통해서 수박을 다 제거하고 온전하게 친명 세력으로 다 당을 만들었잖아요 사당화. 근데 다 제거한 거 아니라. 아니 그 안에서 좀 그 남아 안에서 계세요. 벌써 또 수박을 지금 제거하고 있어요. 지금 곽상원 의원이 지금 뭐 일부 기권했다고 해서 네, 원내 하고 부대표를 사퇴시키는 그 압박. 그 원내 대표나 원내 지도부가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아니, 근데 사퇴하게끔 하는 것을. 그 부분은 곽상원 의원이 그런 의견이 있다면은 이 소수 의견도 존중해 달라고 한번 의총이나 이런 데서 좀 공개적인 발언을 했다든가 이렇게 조금 뭔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때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을 한 뒤에 표결해서 기권을 했기 때문에 이거 좀 비판받을 이게 여지가 이제 있다. 그 상당히 시끄러운 네. 거예요. 안철수 의원 같으면 나는 특검법 찬성한다고 소신 있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그리고 찍어서 여러 제명 공격은 얘기가 있는 거 받겠지만 아니에요? 제명이 박상원 있지만 의원은 본인의 논리대로 기권을 할 수 있죠 헌법기관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 온통 그 극렬 지지층들의 압박을 받아서 원내 부대표까지 그걸 사퇴시켜야 되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네. 봐요. 다양한 그거는 의견을 잘못한 포용할 수 거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예. 자, 찬성 당론을 정해서 어떤 법안에. 음. 근데 예를 들어 누가 반대 표결을 했어. 네. 그럼 당론 위배는 맞아요. 네. 근데 이분이 사전에 방금 김용대 의원님 것처럼 사실 소신을 얘기하면 음. 저건 소신으로 인정해서 그러니까 부적절하지만 네.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거든. 네. 네, 네, 네. 근데 기권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건 당론 위배를 보지 않아요. 찬성이나 반대가 반대. 아니고? 그러니까 반대해야 되는데 찬성했다거나 네. 찬성해야 되는데 반대한 경우는 당론 위배로 봐요. 네. 기권은 당론 좀 위배로 봐줘요. 보죠. 아.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셨군요. 그렇죠. 최고였죠. 아니 근데 이것도 또 자기 자랑이시라 뭐 아니었던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를 또 꼽아 얘기해 주시는 거지. 네. 굉장히 합리적인 기준이네요. 네. 우리 국민의힘에 저런 기준이 있는지 전 처음 그 당에는 없어요. 없죠. 그 근데 당에는 굉장히 없어요. 합리적인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연예인들도 네, 네. 지금 예.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이제 과거 행적이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가 2022년 12월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자유아카데미 8회 강좌 강연 중에 연예인과 영화를 좌파 우파로 나누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자,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좌파 영화로 베테랑, 기생충, 택시 운전사, 암살, 변호인, 설국열차, JSA, 웰컴 투 동막골, 괴물. 천만 영화가 많습니다. 좌파 영화를 꼽았고 우파 영화로 국제시장, 태극기 휘날리며 인천 상륙작전, 연평해전 이렇게 뽑았고요. 네. 여대인도 좌파와 우파를 나눴습니다. 정우성, 자 문소리는 일단 여러분께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정우성 좌파예요, 우파예요? 이분이 나눴을 때 어디였을까요? 아 그건 나쁜 질문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저도 할까 하다가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 같아서 하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다. 네. 이진숙 씨가 그랬다고 해서 네. 우리가 그 좋습니다. 프레임으로 이준석 씨의 얘기하면. 기준으로 나눈 것만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정우성, 문소리는 좌파, 음. 나우나 소유진은 우파다. 나는 이 소유진 씨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좀 더 꼽아볼까요? 네. 그 우파 연예인으로 나열한 그 사람들이 나훈아, 김흥국, 강원래, 소유진, 서른도 요렇게 있고요. 좌파 연예인으로 김재동, 김미화, 강성범, 노정열, 정우성, 권혜요, 안치환, 김규리, 문소리. 근데 재밌는 포인트 하나는 좌파 연예인을 꼽았을 땐 그 옆에 이유가 다 있어요. 네. 이를테면 뭐 세월호 다큐에 내레이션을 했다, 뭐 백년 전쟁 내레이션을 했다 설명이 있는데 네. 우파 연예인에는 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 자료에. 그래서 소유진 씨를 왜 우파로 분류했는지가 모두의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서유진 씨도 동의하기가 어렵겠는데. 그렇죠. 예. 아 그리고 요런데 이렇게 이름 거론되는 것 자체가 사실 연예인들한테 그럼요. 좀 부담되잖아요. 그거 안 좋죠. 그럼요. 예. 이게 이 문화예술인들은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예. 한 명에게 하나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이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영역들이 확 제한돼 버리거든. 네. 제 주변에 연예인들이 많은데 아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기에 어떤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어느 시기에 어떤 정치인을 지지할 수도 그럴 수 있는데 있죠. 네.
그게 항상 일관되지 않은 적도 있는데 네. 어떤 한 세력으로 한때 이랬다고 해서 그걸 확 낙인을 찍으면 음. 자기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분노한다. 아. 그래서 그 정치인들을 색깔별로 좌우로 나누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왜 연예인들 굳이? 문화예술인들을 가지고 더군다나 출연한 작품을 가지고 찍어버리면 이건 너무 황당한 거죠. 네네. 그럼요. 그건 뭐 예술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정책적 사안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하고 해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특히 문화예술인을 그동안에 발언했던 내용이나 어떤 영화에 출연했다고 해서 좌파우파로 낙인 찍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이게 문화예술 전공자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아 문화예술 전공하셨어요? 네네. 저 영국원 한예종 나왔습니다. 아, 진짜? 아, 모르셨어요? 맞다. 네. 어쩐지 인물이 달라. 그렇죠. 잘생겼어. 네버 토크 하지 뭐 않습니다. 그런데 못 나온 제 인물은 좀 뭐 딸리는 거 그거 여기서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죠. 국방 전문가. 전문가죠. 국방 전문가. 얼굴이 뭐 군대 가서 고생해서 얼굴이 썩어가지고 제가 지금 고생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네. 장동건 만나셨죠 실제로? 네, 장동건 제 동기입니다. 동기입니다. 오. 네. 아니, 너무 가만히 모르셨네. 있어봐. 이쪽 분야로 오실 분이 아니었네. 천만 영화로. 그 제가 그때 한번 이제 인터뷰에 오셨을 때도 이제 다시 복귀하시라고. 문화예술계로 가시는 게 네. 어떠냐. 지금도 괜찮아. 네, 그래서 저기 좀 왜냐면 좌파 연예인으로 저기 낙인 찍힌 저 송강호 배우 여기 많은 권혜요 씨도 그렇고요. 다 네. 저랑 같이 예전에 연극하셨죠. 예, 대학로에 같이 있었어요. 아, 예, 연극도 같은 했었어요? 극단에 있었고. 예. 극단을 했어? 네. 아, 너무 동료 의원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저 아니. 대선배님이시라 뭐 저를 저 국회에 있을 때는 아니요, 뭐 그렇긴 한데 이 우리가 의외로 상대당 의원의 과거 이력 자세히 잘 몰라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네. 사실 그만큼 보면 이제 대화가 네. 단절돼 있고 아. 과거 같지가 않아요. 아. 예, 만날 수 있는. 요즘 여야 의원들끼리 모여 술 먹는 일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아 그래도 자당 의원들끼리는 여전히 많이 드시던데요. 아 자당이야 할 수도 네. 있죠. 네. 그건 여야가 별 합의가 문제가 아니지만. 상대당. 제가 초선 때는 네. 정말 자주 먹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상임위 끝나면 같이 하면서 다음 법안 뭐 할 거냐를 네네네. 이제 이렇게 의논도 좀 하고 봐달라고도 하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잘 오해가 있으면 오해도 풀고 음. 이 법안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풀고. 근데 최근 제가 사선할 때는 네. 여야 상임위 의원끼리 한 자리에 술 먹는 것조차 자기 당원이 볼까봐 피해요. 그래서 혹시 이거 결국은 사진 찍혀갖고. 의원끼리,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끼리 아, 상임위도 또 국민의힘 의원끼리 따로따로 밥을 먹어. 전에는 상임위 끝나고 같이. 근데 국회에서 먹을 때면 같이 먹고. 그래서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아, 그 저는 저도 뭐 저 대표님 계실 때 같이 국회에 있었지만 네. 저쪽에서 수박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하고 밥 자주 먹었어요. 술도 먹고. 네. 수박이 맞구만. 수박이네요. 네, 저는 어쩔 수 뭐예요? 없는 국민의힘에 저는 거기는 뭐지? 합리적인 겉은 빨간데 사람. 속이 파란 거의 합리적인 저 스님 아니, 뭐 근데 조금 박해 이런 분들. 오신환 전 의원님은 색깔이 유연했어요. 아니, 폭이 넓어.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좀 호감 가진 사람들이 네, 있을 네, 법도 네. 한데 저는 뭐예요? 그 당의 골수들은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 뭐 주류가 그건 아닐 아니라는 거라고. 지금 증거입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네. 사실 좀 필요한 게 네. 네. 그 불필요한 갈등을 상당히 사전에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의원들도 싸울 때 어떤 오해, 잘못된 정보가 일부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막 싸우다가 그게 아니었네 싶을 때가 있어. 항상 뭐 바른 정보 맞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그게 네. 사전에 그런 밥잔 이런 데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보면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발언을 자제하게 되죠. 네,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알겠습니다. 꽤 필요해. 근데 처음에 아니, 그거를 뭐- 이렇게 저 엮어준 게 JTBC 밤샘 토론에서 20대 국회 협치 가능한가 첫 번째 20대 국회 시작될 때 그 조금밖에 묶어줘가지고 네. 같이 인연이 되고 아. 그 이후로 합리적인 토론도 하고 또 이제 여야가 같이 뭐 이렇게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해야 될 네.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큰일 같이 이제 했네. 뜻맞는 사람들하고 네, 하고 네, 네. 걔네들이 다 그렇게 그러게요. 아웃됐구나. 네, 아니 저 한마디만 제도가 할게요. 좋지 자, 않네요. 김종대 어제 의원. 네. 국회의원 연구 모임에 조차 모임에 갔는데 예. 네. 여야가 보통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없더라고요. 어? 저기 야당 순수 100%. 민주당만 그럼 있었나요? 그러면 아니면 어, 민주당, 어, 조국혁신당 없더라고. 다 명단에도 안 보이고. 그 명단에는 있는데 명단에 있겠지. 안 나왔겠죠. 예. 아니, 연구단 그런데-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 예, 사실은 연구 모임 창립 회의였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같이 얼굴이라도 오셔야 비칠 되는데. 법하거든요. 없더라고. 와, 너무 이제 이제 너무 참 문제예요. 갈라졌네. 하여튼 뭐 전 의원들의 네, 네. 뭐 옛날 얘기는 요 네.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아니, 마지막 하나만 네, 여쭤보고 우리 최은경 가겠습니다. 기자 픽. 아니 제 픽입니다. 네. 이 100m 태극기. 전 진짜 이게 너무
이게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네. 그 높이 100m의 뉴스들은 다 태극기를 보셨죠, 이거? 설치하겠다, 네. 국가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가 서울시에 정정보도 하라라고 항의 공문을 보냈는데요. 광화문 광장을 국가 상징 공간으로 선정한 적이 없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국토부의 주장이에요. 여기까지 있었다가 오늘 오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 논란이 일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견을 수렴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현재 한 발 물러선 그런 상태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10시 하긴 합니까? 반에 직접 설명회를 긴 시간 가졌고요. 네, 서울시 네, 네. 관련 네. 그리고 작년부터 네. 국가 상징 공간에 대한 거는 국토부하고 네. 그 건축위원회 그리고 네, 네. 서울시와 계속 MOU 체결해서 논의가 됐었는데 네. 다만 광화문 광장에 그 공간을 조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소통이 좀 부족했고 네. 그리고 조감도 자체가 100m에 그냥 정가운데 있는 약간 좀 소통이 부재한 그런 것들이 언론에 나가서 네. 그걸 좀 정정하고 네, 네. 열린 마음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근데 이건 이제 국토부가 뭐 같이 협의하거나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상징 공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심의도 하고 해야 된다고 예. 서울시 상징 공간이면 서울시장이면 되는데 네. 국가 상징이라고 하는 걸 보면 맞아요.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국가를 상징한다 그러면 그건 서울시장이 하는 일이 아니고 국토부가 또 좀 나- 같이 본질적으로- 국가와 상의해야지. 이거 꼭 근데 100m나 되는 국기계양대를 그거에 되게 불만이 저는 아니 너무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시의회가 네. 요걸 가지고 여론 수렴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된 게 네. 지금 100m를 꼭 고집한 게 아니라 네. 그것이 굉장히 낮은 그리고 사이트도 좀 가운데가 아니고요. 네. 외교부 쪽에 이제 한쪽에 하는 걸로 지금 저 논의가 청사 되고 쪽 있고 뒤쪽 그렇습니다. 넘어가는 예,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전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 그리고 있는 무슨 뭐 인공기가 나부끼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 그걸로- 한가운데 우뚝 솟은 게 예. 아니고 그걸로 가지고 다들 그렇게 알려져 만약에 있는데. 아니에요. 네. 전혀 그렇게 발표한 적도 없고 아니, 했는데 조감도가 서울시에서 그게 그린 조감도가 좀 거였잖아요. 잘못됐다라고 네. 실무진에서 네. 그것을 거칠게 아니, 왜냐하면 뭐가 이거는 잘못된 게 이래 많은 거야. 잘못된 거는 있을 수 있죠. 그림 그리는 게 네. 뭐 어렵다고. 아니 그거는 왜냐하면은 입찰 공고할 때 네네.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실무진에서 좀 약간 오바스럽게 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정정했습니다. 예산도 바로. 좀 오해한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예산은 그 정도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태극기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태극기 110억? 태극기 네. 공간만 이 태극기만 세운다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이제 지금 오늘 미디어 월이나 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징이나 스토리텔링을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갖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다소 좀 무리가 있다. 근데 지금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근데 걸까요? 어쨌든 이런 거는요. 네, 네. 관이 너무 주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의견 우리가 수렴을.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 세종대로 문제는 예. 그 경복궁 월대보고 문제도 한 10년에서 15년 걸렸어요. 네네네네. 예? 유영준 청장 네. 시절부터. 네. 그다음에 서대 세종로 광장을 이쪽으로 놓을 거냐 저쪽으로 놓을 거냐 열릴 거냐 이것도 오세훈 시장 마음 먹은 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네. 박원순 시장 때도 그렇고. 이게 참 이 공공의 공간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너무 관이 주도할 때 오는 마찰이 그 진위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모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 특히 이 광화문 광장 세종로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긴 호흡으로 네.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어떻게 좀 네네네. 어떤 걸 좋아하실지 취지는 나쁘다고 맞아요, 보지 않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태극기가 갑자기 갑툭튀가 나온 게 아니고요. 예, 이게 그 굉장히 작년부터 오랫동안 학계에서도 논의가 됐고 토론회를 거쳤어요. 상징 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시선이라고 올 연초에도 그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네. 건축학회에서도 그렇고 같이 국가 상징 공간에 대한 논의가 되어왔던 건데요. 네. 이 태극기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네? 예, 국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네. 행안부가 거론하고 있는 게 5개가 있어요. 국기, 애국가, 무슨 국화, 그 외에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그 5개가 국가가 정한, 행안부가 정한 국가 상징이 아니어도 네. 충분히 가능하다. 국민들이 동의만 되면. 그래서 태극기를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근데 국가 그거- 상징 공간을 다른 것도 조성하겠다. 될수 있다. 이거는 그럼요. 맞고 국가 상징 그 공간을 안에 뭐가 조성하겠다. 들어갈지는 다시 그럼요. 의견 수렴을 네. 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상황인 그 거죠. 조감도만 보고 지금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좀 약간 오해가 근데 약간 약간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그러면 뭐 이렇게까지 뭐 아니 근데 요거랑은 좀 오해를 풀어줬으면 좀 좋겠어요. 무관하게 예. 보통 이제 서울시장 혹은 뭐 이제 좀 큰 정치인 분들이 어떤 상징물 같은 걸 하나를 만드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음 정치적 무엇을 할 때 나의 상징이 될 만한 것, 사람들이 아 그거 만든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좀 청계천은 예, 이명박, 연결시킬 수 이렇게요? 있는 그런 거 차원에서 혹시 하는 거는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정적으로 예, 그거는 이제 별도 있죠.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예, 예.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뭐 한강 르네상스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있지만 요 국가 상징 요거 좀 공간은 다르다. 서울시장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게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고 그거는 이제 국가를 상징하는 또 스토리텔링과 지금은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네. 지금 여러 조사를 하게 되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그렇고 우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우리 서울의 그 상징적 공간은 어디냐고 하면 광화문 광장이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네. 예, 1, 2등을 다툰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런 논의가 시작됐던 거고요. 이게 단순히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전 서울시 부시장을 했던 50년. 네, 아유 정치인이 하는 일 중에 의도가 없는 일은 아니, 뭐 없다. 의도가 있어야 또 정상이죠. 근데 이제 기가 좀 어려워. 다른 게 믿기가 있어요. 좀 네. 다른 거 의도가 있는 건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아, 요건 뭐 크게 의도 네,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세 분과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